안녕하십니까. 동양문화 2의 13강 2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시대의 화가이면서 철학자인 또 글씨로 유명하시죠.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추사 김정희는 문인화가로서 유명합니다. 문인화가들은 기본적으로 선비 정신과 고아한 품격을 기표로 삼아 형사보다는 신운을 강조하고 필목의 정치를 강구하면서 수묵, 사회 등의 기법을 통하여 그림 속의 의경을 표현하는 데 주목하였습니다. 문인화가라는 것은 결국 그림에 글도 쓰고 이렇게 또 그림도 그리는 겁니다. 화중 의경은 그림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문과 질이 어느 것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과 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과 글씨, 시가 들어간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이게 두 군데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을 이루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림만이 강조되거나 시가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화에서 균형입니다. 회화에 있어서 색채의 호화찬란함과 회화 내용이 서로 조화되었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의 회화 사상은 중용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용은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말해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 회화 철학의 근원은 유명으로 깊고도 은은한 미려를 말하는 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은은한 미려는 아름답고 화려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깊고 은은하다 생각하시 유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조선 후기인 1786년부터 1856년까지 살았으며 원종 때 성균관 대사성과 이조 참판을 올랐던 노론 계열의 북학과 실학자죠. 그래서 김정희는 어쨌든 조선시대나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당파싸움이 있죠. 그럴 때 김정희도 당파싸움에서 이렇게 시달렸습니다. 김정희는 예술과 인격 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고대 중국의 문화에서 봤듯이 어떤 교화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예술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얻는 것, 나아가 우주의 자연 법칙, 인생의 당위 법칙인 도를 깨닫는 것도 군자로서 인격 도야를 통하여 결국 정신의 아름다움을 얻는 것입니다. 예술은 자기 수양, 인격 도야의 수단으로서 누구나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의한 고사 강수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절차평의 문체도 무시하지 않고 내용적인 면에서 선비들의 인으로서 유황을 표현하여 문과 질을 소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훌륭한 작품입니다. 결국 그래서 선비들인 사랑에 넘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처럼 한국의 문인화는 한국의 선비들이 수묵, 그 때문에 화려한 색채를 쓰지 않고 수묵을 이용한 문인화를 통해서 마음을 닮아내고 삶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즐겨 그려진 사군자에는 사기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군자는 그 식물적 특성상 지조와 절개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전통사회 문인 사대부들의 마음과 정신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화가로 문질, 빈빈의 예술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들을 들자면 단연 추사 김정희일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처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인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김정희 화가에 대해서 양력을 보지 못하고 바로 시작했던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사는 조선 말기 금속학자이자 경학자로 역대 명필을 연구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서체, 이른바 추사체를 창안하여 우리나라 서예사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여러분 추사 김정희 어머니에 대해서 일화를 아시죠? 추사 어머니가 추사가 글도 열심히 쓰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한 게 무엇이었죠? 서로 등불을 끄고 추사는 글을 쓰고 어머니는 이렇게 밀가루로 된 반죽을 밀가루를 썰은 거죠. 여러분들이 뭐 수제비 먹을 때 얇은 수제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밀가루를 썰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어머니는 반지하게 잘 썰었지만 추사는 글씨가 삐뚤빠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더욱더 글을 잘 쓰게 되고 공부를 잘했다는 것.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서체는 추사체라고 하면서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추사체에 대해서 한번 쳐봐도 될 겁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정약용, 알죠? 정약용은 목민심서 등 우리 한국에서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작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박제가와 같은 실학파 계통 학자들은 그들을 따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의 안목과 학문, 소화세계의 중국 학자들과의 친목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완당과 문인화입니다. 완당 시기의 중국의 강남 문화가 문인 풍조인데 조중교류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완당은 독특한 일종의 격이 있는 분위기를 한국에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정희와 문인화입니다. 그는 문자양, 서공기를 풍기는 높은 경지에 깔끔한 남종화만을 중히 여겨 당시의 상해화단까지 연결되는 일편하의 전통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화법이 아니라 그 화격이나 화해를 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나라의 그러한 일격 화풍을 정하여 문인화의 높은 경지를 개최하였습니다. 화격은 그림의 품격이었죠. 그림의 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해는 그림의 뜻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 안에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추사 김정희의 어떤 그림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안도가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대표작을 할 수 있는 세안도는 유배 당시에 사제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그를 찾아온 제자에게 그려준 것입니다. 그림과 그리기에 대한 심화를 적은 글이 화면에 같은 미정을 점합니다. 일체의 상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먹만으로 빈집과 노송, 세 그루의 잣나무를 그렸습니다. 추사 김정희 써입니다. 지난해 만학과 대원에 두 문집을 보내더니 올해에는 우경에 문편을 보내왔도다. 이는 모두 세상에 흔히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만리 먼 곳으로 사와야 하며
게다가 세상은 흐르는 물살처럼 오로지 권세와 이익에만 수없이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대는 많은 고생을 하여 겨우 손에 넣은 그 책을 권세가에게 기증하지 않고 바다 바깥에 있는 초췌하고 초라한 나에게 보내주었도다. 태사공이 이르기를 권력으로 합한 자는 권력이 떨어지면 교분이 선거러진다고 하였는데 그는 그러지 않으니 태사공의 말이 잘못된 것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차가워져 다른 나무들이 시든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여전히 푸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그대와 나의 관계는 전이라고 더한 것도 아니요 후라고 줄어든 것도 아니다. 아 쓸쓸한 이 마음이여 완당 노인이스다. 그것도 열애가 걸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단번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삼가 세안도 한 폭을 받아 이르거니 눈물이 흘러내림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분수에 넘치게 칭찬해 주셨으며 감개가 진실되고 처절하였습니다. 아,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도도히 흐르는 세파 속에서 권세와 이익을 따르지 않고 초연히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만 구구한 작은 마음으로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번 걸음에 이 그림을 갖고 연경에 가서 표구하여 옛지기 분들에게 보이고 시문을 청할까 합니다. 완당수사체 김정희가 유배를 갔을 때 제자가 이렇게 책을 사서 보냈다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어쨌든 세안도의 모습,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걸림과 매인도 없이 여백이 많음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갈필로 최소한의 것만 간추리듯 그려내어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선비정신의 필선이 드러나 있습니다. 세안도. 세안도의 필선이 고담하고 간결해요. 마치 고사, 높은 선비의 인격을 대하는 듯하며 심의의 그림으로는 가히 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뜻으로는 신이 만든 작품이라고도 이렇게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인화의 높은 경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횡축형 구도로 가로놓인 초가와 지조의 상징인 송백을 몇 번의 필선으로 그린 매우 간결한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나 그의 농축된 문기가 넘쳐납니다. 문과 질. 어쨌든 추사의 그림에는 일상의 고매한 인품을 그대로 녹여 문으로 표현하고 제자의 관계성, 의리와 지조 등이 질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세안도입니다. 세안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하고 제주도 유배지에서 기양살이하고 있던 김정희가 두 번씩이나 북경으로부터 귀한 책들을 구해다 준 제자인 이상적에게 1844년 헌종 10년에 답례로 그려준 것입니다. 이상적이 없었고 추사 김정희가 유배를 당하지 않았다면 정말 걸작 중의 걸작인 세안도가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풍요했을 때 나오는 것보다는 고통받고 찌들었을 때 예술작품이 더욱더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돈 많고 풍요로우면 예술작품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게 예술은 가난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안도 역시 이렇게 유배지에서 기양살이 할 때 김정희가 그려낸 작품입니다. 만약 김정희가 유배를 가지 않았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런 작품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조선 시대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슬픈 현실이 될 수 있겠죠. 참 아이러니하죠. 유배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았겠지만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한국 민족을 위해서는 참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의 의리에 포도합니다. 당시 권세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이상적의 의리, 추사와 제자 이상적과의 관계는 특별한 것이었으며 지조 의리를 지킨 고마움으로 세안도를 선물하게 됩니다. 추사는 천치와 신운을 중시하였으며 원나라 하풍 같은 황한 간소람을 경계하고 가늠한 사회적 폐해를 중시하였습니다. 그림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의 특징입니다. 세안도의 마음입니다. 세안도의 마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스승을 향하여 열려있고 스승의 어려움을 알고 의리를 지킨 제자에게도 열려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의 사랑의 마음이 세안도에 깊이 새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이, 사이는 그림사자 뜻 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뜻을 그린다고 하는 사이도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림만이 아니고 글씨, 글 가운데 엉축시켜 삼일절에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글씨와 그다음에 이렇게 글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 바로 이 세안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안도의 내용들을 한번 볼 거예요. 나무나 집의 외형보다 세안에도 추운 겨울에도 절개를 굽히지 않는 뜻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더라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그림 속에 문학적인 내용을 담는 작품으로 서법과 화법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뉘어 있죠. 그림은 그림대로 서예를 하고 또 글씨는 글씨대로 서예를 하고 그림은 그림대로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동양화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화법과 서법이 동시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인화의 특징을 알아보자면 극도로 생략되고 절제된 요소들은 모두 문인화의 특징들로 직업화가의 인위적인 기술과 허식적인 기교주의에 반발하는 작가의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안도의 문과 질입니다. 물상, 물건의 외형을 중시하지 않고 격조를 중시하였고 작품에 선비의 수양이 들어있으며 뜻을 필보다 중시 여겼습니다. 뜻이 그림 안에서 중요하다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문과 질의 중용 조화 사상을 펼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는 어쨌든 그림과 글이 중용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상을 공부를 했었죠. 그게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세안도입니다. 세안도 그림 보십시오. 집이 있고 소나무 새그릇이 있고 이렇게 자작나무가 작약이 있었죠. 자작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가운데 그림이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글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과 글이 어우러진 게 세안도입니다. 그림 자체는 단색의 수목, 그리고 마른 붓질과 피력의 감각만으로 이루어졌고 긴 화면에는 집체 한 그루와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보이지만 고하면서도 품이 있는 작품이라고 보이겠죠? 그 좌우로 지조의 상징인 소나무와 잣나무가 두 그루씩 대칭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텅 빈 예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문인화의 특징은 여백미와 함께 재능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경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한가로이 정치를 즐기는 모습이 배어 있습니다. 어떤 배경과 분위기를 즐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동양의 특징인 여백, 여유의 미가 여기 그림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가의 농축된 내면 세계에서 비출된 필성과 억빛의 담백하면서도 도담한 분위기는 문기를 비롯하여 문인화가 지향하던 사이의 세계와 서화일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안도의 특징은 세안도도 완당의 글씨가 있고 기양사에 가서 촬영한 중에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구하던 책을 몇 천리 바깥에서 구해주는 제자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그린 글과 그림이 삼일체가 되어서 좋은 것입니다. 조선 문인화의 특징을 보면 조선시대 문인화는 화환 등 직업화가의 사실적이고 장시적인 그림과는 달리 철학적이고 지적인 미술로서 작가의 수용과 작품의 관계를 중시하며 사회적이면서 문체를 겸한 높은 회화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지막 강의로서 고려 고문백화나 신라 시대 관련돼서 한두 가지 테마를 하고 끝낼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